생각보다 많이 오셔서 조금 긴장이 되는데 얼른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교역 현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교역 규모는 연간 한 200억 불 수준이고요. 저희가 수출보다 수입을 더 많이 하고 있어서 매년 무역수지 적자를 보고 있는데 24년은 50억 불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제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플라스틱 제품과 같은 합성 수지, 반도체, 철강 제품, 전자기기 이 정도겠고요. 인도네시아로부터는 이제 원자재를 많이 수입하는 구조여서 1위는 이제 석탄, 유연탄, 그리고 천연가스, 동광, 구리죠. 이렇게 이제 수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과 이제 인도네시아 간에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FTA 협정 체결 현황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제일 최근에 발효된 2023년 1월에 발효된 한인니 세파 협정, 양자 협정이고요. 세 개의 협정에 따라서 이제 관세율도 다 다르고 양업 품목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출하시기 전에 이제 당연히 협정별로 이제 관세율을 다 확인하시고 가장 유리한 협정을 통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외에 인도네시아가 제3국가 체결한 주요 FTA 협정 현황입니다. EU랑은 이번 주에 이제 기사가 나서 타결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 발효가 될 걸로 보이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목해야 될 국가는 중국과 일본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들이랑 대부분 다 직접 경쟁 관계가 있는 게 중국하고 일본입니다. 다음은 수출 기여 요인 그리고 유망 품목입니다. 우선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굉장히 많죠. 2.8억 명, 세계 4위입니다. 근데 전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이제 많은 기업인 분들이 이제 인니로 출장 오셔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많이들 좀 이 2.8억 명이라는 숫자에 좀 많이 꽂히셔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전체 인구에 좀 매몰되기보다는 실질적인 좀 구매력을 좀 고려를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자카르타 무역관에서 이제 추산을 했을 때 이제 한국 기업들이 생각하는 어느 정도 구매력이 있는 인구는 약 3천만 명에서 한 4천만 명 그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자카르타, 수도 자카르타와 그 인근에 있는 대략 1,000만 명의 인구 정도가 1인당 소득이 2만 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1인당 소득이 5천 불이 좀 안 되는데 좀 지역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 2.8억 명이 모두 잠재 고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다시 한번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류에 대한 높은 관심은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서 다음으로 이제 신정부가 작년 10월에 출범했습니다. 프라보 정부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특이하다기보다는 이제 중점적으로 내세우는 게 복지 정책입니다. 특히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상급식 정책인데요. 인도네시아 학생들 임산부 약 8,300만 명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이제 점심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규모가 얼마나 크냐 하면 26년도에 이제 정부가 제출한 예산 초안을 보면 이 무상급식 단독 프로젝트가 전체 예산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니 정부가 새롭게 좀 관심을 갖는 분야가 이제 국민들의 복지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도네시안 할랄 시장 테스트 마케팅으로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 국교는 아니지만 87%가 지금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이제 도출된 시장 전략을 다른 이슬람 국가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밑에 이제 별표로 표시된 게 이제 코트라에서 과거에 좀 작성했던 동남아 3국을 활용한 이슬람 시장 진출 전략이라는 보고서입니다. 이슬람 시장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코트라 해외 시장 뉴스에 게재가 돼 있고 인니 부분은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수출 유망 품목입니다.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의료보건 그리고 농업 부분은 신정부의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의료 보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부도 관심이 많지만 인도네시아는 17,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 국가이기 때문에 병원 인프라가 좀 균일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원격 진단 서비스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입니다. 농업도 이제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는 게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스마트팜, 스마트 양식 등에 관심이 많고 실제로도 진출 기업들 중에서도 이런 신산업으로 먹거리를 제시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재는 이제 한류가 이제 호감도가 높아지면서 당연히 좀 관심이 있는 분야인데 소비재 시장은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치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도네시아 비관세 장벽입니다. 지금 이 표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주요 인증을 모두 다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SNI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SNI는 국가 품질 표준 인증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KC 인증이랑 비슷합니다. 의무로 받아야 되는 품목이 있고 자발적으로 받을 수 있는 품목이 있는데 이제 의무 품목으로 지정이 되면 당연히 통관 시에 이 인증서를 확인합니다. 이건 제가 별도의 장표로 좀 만들어놔서 조금 이따가 소개드리겠습니다. 백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약청 인증입니다.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그리고 의약품 모두 적용이 되고요. 인증 소요 기간은 이제 어떤 품목군에 따라서 조금 상이한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 비교적 간단해서 2, 3개월이면 취득할 수 있는데 건기식은 9개월까지도 걸리고 의약품은 제일 까다로워서 비용도 제일 많이 소요되고 1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RCAS랑 PKRT는 일단은 의료기기를 인증하는, 의료기기를 등록하는 그런 인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할랄 인증입니다. 할랄 인증이 이제 식음료 같은 경우엔 24년도 10월부로 이제 인증을 받는 것이 의무화가 됐는데 다만 이제 해외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최대 2년까지 유예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예가 된 상황인데 이 할랄 인증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이제 애로가 있으신 부분이 이제 샘플 통관 같은 것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제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이었는데 이제 오셨는데 이제 증정용 샘플이 다 세간에 잡혀서 이제 샘플 없이 이제 전시회에 계시다가 이제 답답해서 찾아오신 경우였습니다. 원칙을 일단 말씀드리자면은 별도의 샘플 통관 절차는 없고 모두 정식 통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FOB 기준으로 3불 이상이면은 관세랑 세금 다 납부하시고 요구되는 인증이 있다면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샘플이 전시용이어서 다시 회수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ATA 까르네 발급을 통해서 임시 수입이 가능하겠지만 이제 대부분 화장품이나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좀 증정용으로 많이 드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ATA 까르네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현실적으로는 수화물로도 좀 들고 오시라 다 그 짐으로 보내지지 말고 왜냐하면 이게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안 걸리는 분들은 또 안 걸리고 걸리는 분들은 또 보류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시회에 참석하실 때는 꼭 좀 전시회 목적의 비즈니스 비자로 좀 발급을 받아오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종종 관광 비자로 전시회를 많이 참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걸린다는 보장은 없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A사처럼 세간에 보류되면 관광 비자 들고 오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목적에 맞는 비즈니스 비자를 들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무역관에서 올 한 해 가장 고생하고 있는 이제 SNI 인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SNI가 좀 문제가 되실 기업이 사실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소비재에는 잘 적용은 되진 않습니다. 일단 SNI는 말씀드린 대로 국가 품질 표준 인증입니다. 총 322개의 품목이 의무 SNI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고 인리산업부에서 136개를 지정했고 그 다음에 무역부 22개, 공공사업주택부 44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SNI 의무 인증에 해당하는 품목은 각 부처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 밑에 보시면 이제 산업부에서 지정한 주요 이제 SNI 품목을 제가 예시로 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품목군, 전자기기인지 철강인지 이런 군에 따라서
산업부 규정 내에서도 각각의 산업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내 제품이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이 SNI 인증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사실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특히 이 SNI는 보통은 좀 로컬의 컨설팅사를 끼고 많이 진행을 하시는 편입니다. 이번에 이제 산업부, 그러니까 여러 부처 중에서 이제 산업부의 규정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부의 역할과 의무입니다. 이제 해외 제조사가 이제 인도네시아로 수출을 할 때는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한 곳을 대표부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부는 같은 타입, 같은 제품,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에 대해서는 여러 제조사를 둘 수는 없고 1대1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까다롭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부가 수입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인증을 받는 주체는 이 대표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기업이 저희에게 좀 문의를 한 게 이제 인니 수입사가 한 곳이 아니고 이제 여러 곳이었는데 그럼 대표부를 지정하고 대표부만 수입할 수 있으면 나머지 수입사에게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수출을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질문이었는데 저희가 좀 답변을 받아본 결과 여러 수입사도 SNI 인증을 대표부를 통해서 다 발급을 각각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에 이제 추가적인 물류비가 좀 예상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애로사항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카르타에 이제 대표부를 지정을 했는데 다른 수입사는 뭐 다른 섬에, 여러 섬에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제품이 대표부의 창고에 먼저 입고가 된 게 확인이 된 이후 다른 수입사로 반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물류비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고 그 비용을 또 어떻게 분담할지 그런 요인들도 다 좀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SNI 인증 업무의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절차라고 하는 건 이번에 개정된 산업부 규정이 아닌 다른 부처들의 규정에 따른 절차입니다. 우선 SNI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수입사에서 이 절차는 모두 진행합니다. SNI 의무 인증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해당 품목에 대해서 인증 검사를 할 수 있는 인증 기관을 선정해야 됩니다. 현지에서는 LS 프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인증 기관이 서류 심사, 현장 실사, 그리고 시험 검사를 통해서 SNI 인증서를 발급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다만 이번에 산업부 규정들이 좀 바뀌면서 산업부 규정 하에서 이제 의무 인증이 되는 경우에는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산업부 계정인 시나스라는 계정을 수입사가 설립을 해야 되고요. 또 중간에 보시면은 BSKJI라고 이제 산업부가 사전 심사를 또 한번 합니다. 3일 정도 심사를 한 이후에 LS 프로를 선정하셔서 그다음에 SNI로 받는 그런 절차로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할랄 인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품도 26년 10월 17일까지로 좀 유예가 돼서 화장품하고 식품이 모두 내년도부터 이제 의무가 될 텐데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거는 이제 우리가 금지된 재료라고 하죠. 하람 재료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인 경우에 할랄 인증을 안 받으면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고 유통이 안 되냐가 가장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인도네시아 할랄청하고 이제 이야기해서 들은 답변은 일단은 제품이 표장지 전면에 소비자들이 좀 확연히 볼 수 있게 넌 할랄이라고 표기를 하면 일단은 수입하고 유통할 수 있다라는 게 답변인데 다만 이게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좀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저희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인증이 의무화가 되면 바뀔 여지가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니 소비자들도 이제 할랄 인증이 있는 제품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할랄 인증은 장기적으로 생각하신다면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밑에 잘 안 보이실 텐데 밑에 기관들은 인니 할랄 보장청이랑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한 한국의 5개 기관들입니다. 즉 이 기관들을 통해서 한국의 할랄 인증을 받게 되면 인도네시아에서도 할랄 인증을 받은 걸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할랄 절차도인데요. 할랄 절차도는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입사가 진행을 합니다. 이 현지 할랄 신청은. 근데 이제 주요 문의가
한국 기업들이 이제 할랄 보장청이랑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하니까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을 받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 한국에서 그냥 인증을 받는 게 유리하냐,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해보고 규정을 보고 자문위원들이랑 좀 얘기를 해봤을 때 결국엔 다 업체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다를 수 있겠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선 할랄 인증을 인니에서 받게 되면은 비용적으로 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사를 하기 때문에 그 실사단의 출장비 같은 것도 붙고요. 또 언어적으로도 좀 아무래도 한국어가 아닐 테니 좀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효 기간은 4년이고 할랄 인증의 유효 기간은 그런 부분이 이제 한국에서 받을 때보다는 이점일 수 있는 게, 한국에서 받게 되면 대부분 1, 2년 정도 유효 기간밖에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절차적으로 좀 간편할 수 있고 또 한국말로 소통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으니 좀 편리하다는 그런 장점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에서 할랄 인증을 취득하시면 그 기관의 로고를 단독으로 부착해서 인니에 유통할 수는 없습니다. 그 수입사가 이제 그 한국 할랄에서 받았다는 그 인증서를 인니 할랄 보장청에 등록을 하고 결국에 제품이 유통될 때는 한국 할랄 인증 로고하고 인니 할랄 보장청에서 발급하는 로고를 같이 부착해서 유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FTA 활용 체크리스트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갖고 왔는데, 결국에 이런 걸 들으실 때 가장 궁금해 하실 거는, 그래서 당장 내 제품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할 때 그럼 너가 말한 협정이 3개가 있는데 내 품목은 협정별로 관세율이 몇 프로일 것이며 내 제품은 그럼 어떤 인증이 적용되는지, 그걸 좀 빨리 알아보고 싶으신 마음이 제일 클 것 같고, 제가 하는 상담의 거의 80%도 거의 그런 류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INSW라고 재무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국보다도 더 잘 돼 있다고 저랑 관세관님은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협정별로 세율이 쫙 나와 있고 당연히 한국뿐만 아니고 인도네시아가 다른 국가랑 체결한 무역협정 관세율도 다 나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PI 그리고 LS라고 이제 수입 규제 사항들, 품목별로 수입 규제 사항들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현재 실행 중인 품목 기준이기 때문에 SNI나 이제 할랄처럼 곧 시행될 예정인 것들에 대해서까지는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으로 좀 넣어놓은 내용들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방금 설명드린 INSW 홈페이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할랄 교차 인증 기관을 확인하실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검색에 이제 코리아라고 하시면 현재는 5개가 있고요. 또 진행 중인 기관들이 몇몇 더 있는 걸로 알아서 향후에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SNI, 그러니까 SNI 강제 의무 인증 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다만 이게 좀 불편한 게 PDF 형식으로 매번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내 HS 코드를 넣어서 이제 검색하는 그런 기능은 따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입니다. 저희 무역관에서도 양질의 해외시장 뉴스, 그리고 기획보고서들, 그리고 진출 전략들 많이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SNI 같은 경우엔 저희 무역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 인니산업부랑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애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직접적으로 좀 메일을 주시면 좀 애로를 많이 겪는 부분들 위주로 좀 인니 정부랑도 많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쿠알라룸푸르 FTA 활용지원센터 구영률 대리라고 합니다. 네, 목차는 다른 센터와 마찬가지고요. 네, 한국과의 교육 권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오늘 저희 센터는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2가지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는 말레이시아의 인증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FTA 활용 지원센터에 연락을 해서 사전에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말레이시아 저희 FTA 센터 자체가 좀 경제 현황 이런 조사 쪽에 좀 특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2개를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말레이시아와 한국과의 교육 현황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 품목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반도체, 그다음에 석유화학, 철강인데요. 그래서 아마 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말레이시아가 반도체를 수입해서 전공정 처리된 반도체를 수입해서 가공 후에 후공정으로 수출을 많이 하십니다. 특이하게 천연가스를 한국에서 말레이시아로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수입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 그 가스개발공사 한국가스공사가 이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라는 기업이랑 이렇게 계약을 해서 이렇게 많이 수입을 하고 있다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FTA 체결 현황입니다. 한국과는 지금 노란색 볼드 표시가 되어 있는데 AKFTA, 한아세안 FTA랑 그다음에 RCEP 두 가지가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그 말레이시아도 미국 관세 대응 관련해서 지금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양장한 FTA 3건 보시면 EU, 한국, GCC 그러니까 저기 아랍 쪽 그 걸프 쪽 협력 기구와 이 협상을 하고 있고 지역 FTA는 현재 인도 아세안 FTA는 지금 발효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공공조달 쪽이나 노동이동 쪽도 지금 고려를 하고 계시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도 FTA 활용에 굉장히 적극적이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수출 기회 요인 및 유망 품목인데요. 말레이시아의 수출 기회 요인은 총 3가지로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GCC, 아랍 쪽이죠. 그 다음에 아세안의 진출 교두보다. 그래서 무슬림 국가이기도 하고 아세안 지역 내에 있으니까 말레이시아로 먼저 진출 후에 이 2가지 시장을 동시에 노려볼 수 있는 교두보라는 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산업협력 기회가 있는데 한국이 아무래도 그 제조업 쪽으로 강국이다 보니까 말레이시아가 마침 이제 후공정 산업이 반도체 후공정 산업이 그렇게 가치가 높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발생하는 이런 부가가치가 높지가 않아서 한국처럼 전공정 반도체부터 후공정 반도체까지 이렇게 제조를 하면서 고부가가치 사업을 육성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오늘 저희 말레이시아 상담하신 분들 중에 IT 기업 분들이 좀 계셨어요. 말레이시아가 지금 이런 IT, 데이터 센터, 반도체 이런 쪽의 의료기술 이런 쪽의 고부가가치 산업에 좀 집중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여기 관련된 분들은 근데 인증 정보가 조금 되게 난해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먼저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아실 수 있게 자료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나 말레이시아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 문화 콘텐츠 호감도가 굉장히 높고요. 이런 한류 경험이 실제로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를 만나서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화장품이 실제로 대말레이시아 한국 화장품이 수출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13위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증가율이 약 10%에서 20%, 작년엔 특히 48.8%로 늘고 있고 한국 화장품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정보고요. 그래서 지금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사례를 총 3가지 준비해 봤는데 시간 관계상 2개만 설명드릴게요. 하나는 이제 식품 인증인데 이제 라벨링 규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증 정보에 대해서 기업분들이 잘 모르시다 보니까 기업분들이 말레이시아 관세청에 직접 연락을 하셨어요. 근데 말레이시아는 다른 아세안 국가도 마찬가지겠지만 메일만 보내면 답장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코트라가 연락을 해도 답장을 하지 않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메일을 보내시고 전화를 하셔야 돼요. 전화하셔서 내가 언제 메일을 보냈는데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느냐라고 하시면 이제 다른 담당자를 소개해 주거나 본인이 좀 이따 답장을 주시거나 하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셨는데도 답장이 안 오면 저희가 조금 연락을 드리면 코트라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또는 그 FTA 센터에서 연락을 좀 드리면 기업분들보다는 그래도 답변을 좀 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관세청이나 말레이시아 다른 정부기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애로와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를 통해서 연락하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진행될 수 있다 정도 아시면 되고요. 실제로 지금 이 제조기업이 지금 12개국 말레이시아 플러스 12개국에 지금 수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할랄 인증인데요. 사실 말레이시아가 역시 무슬림 국가다 보니까 인도네시아랑 마찬가지로 할랄 인증 관련된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식품은 일단 우유 및 그 유제품 그리고 뭐 육가공품 제외하고는 할랄 인증이 식품 한정에서는 강제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할랄을 가지면 무슬림 인구가 약 60%에 달하다 보니까
그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말레이시아에 수출하실 때 그 한국에서 생산하시는데 인도네시아의 그런 할랄 인증을 받아 오신 거예요. 이게 그 규정상으로는 마치 되는 것처럼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사실 아니고요. 그 외국에 있는 할랄 인증은 그 생산국의 할랄 인증만 인증이 돼요. 그래서 한국 기업이라도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신 그런 그 할랄 인증 그 식품이라면은 말레이시아에서 인정을 해주지만 한국에서 생산하신 거를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을 받으셔서 말레이시아로 수출하시면 이거는 할랄 인증을 안 해주고 통관 및 유통이 금지됩니다. 벌금도 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조금 지원하는 거를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이 수입사가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 수입사가 한국계 수입사였는데 이분들도 되게 전문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이걸 놓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드리고 이 수입사와 같이 손을 잡고 이 말레이시아 자킴이라고 이슬람 개발부 이 주관부서에 직접 찾아가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규정에 대해서 뭐 10조 2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이 담당자를 직접 만나서 협조를 받았어요. 어떤 협조를 받았냐면 이번 수입권만 어떻게든 그 유통을 할 수 있지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게 어떤 제품인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현재까지도 그 CU나 이마트24가 진출해 있거든요. 이런데 지금 이 떡볶이가 판매가 되고 있고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원래 그 벌금이랑 유통 금지 처분이 내려지면은 이걸 다시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노력해서 이렇게 해결한 사례도 있다 정도로 참고로 아시면 되고 외국 할랄에 대해서 되게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역시 저희 FTA 센터를 한번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조금 테크니컬한 이슈라 저희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따로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되고요. 이제 반도체 기업에서도 저희가 문의가 와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사실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FTA 활용 지원 센터에서만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이게 무역협회에서 먼저 연락이 왔는데 무역협회에서 이제 본인들이 좀 인프라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저희 쪽에 들어왔는데 그 저희는 지금 일본 그다음에 미국 유럽에는 저기 현지 관세관도 있고 무역관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쪽에서 이렇게 각 나라별로 분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일본에는 도쿄 RCEP 센터라는 게 있어서 이것도 FTA 센터거든요. 여기 담당자분께 이관을 완료해드렸고 미국, 유럽, 대만에는 관세관이 있는 경우는 제가 관세관님께 직접 협조 요청을 드려서 해결을 했고 대만은 그냥 저희가 안내 드렸습니다. 대만 쪽은 저희가 알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다행히 대만은 좀 나라가 어느 정도 규정이 좀 확실하게 돼 있는 편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사에도 기초 자료 정도는 제공을 해드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산지 판정에 대해서 각 나라별로 FTA 센터 또는 무역관에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되게 넓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니 저희한테 연락을 하시면 일단 기본적인 정보는 저희가 충분히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업이 지금 최근에도 연락이 왔는데 이제 미국 관세 관련해서도 연락을 해주셔서 제가 간단하게 또 답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기업별 FTA 적용 현황과 시사점에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앞선 사례 같은 걸 통해서 저희 이제 3년 정도 여기 있었는데 3년간의 사례를 통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각 기업별로 FTA라던가 아니면 수출에 대해서 그 알고 계시거나 알고 계시더라도 활용하시는 그런 그 레벨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A사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이 이미 그 영세율이니까 굳이 우리는 FTA 활용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 답변을 해주셨고, 근데 맨 밑에 C사를 보시면 이 기업이 이제 뭐 아이돌 굿즈 같은 걸 판매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RCEP을 활용해서 RCEP 자체가 말레이시아에서는 잘 활용을 안 하거든요. AKFTA 그러니까 하나센 FTA만 써도 다 웬만하면 다 영세율이 되니까. 근데 RCEP을 활용하셔서 RCEP의 그 라벨링 규정이 있어요. AKFTA는 안 되는데 RCEP만 되는 규정을 활용하셔서 호주랑 베트남까지 이 영세율로 수출을 하셨거든요. 이런 사례가 있다. 그래서 각 기업별로 FTA나 아니면 현지 수출 정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다르니 저희한테 일단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어느 정도 그 수준을 좀 맞춰드릴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업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쉽게 해봤어요. 실제로 수출하시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세요. AKFTA가 지금 먼저 들어갔고 그 밑에 RCEP이 들어갔는데
이거를 저희가 2023년에 조사를 해봤는데 AKFT에 적용했을 때 총 11,293개 품목 중에 3,508개 정도가 조금 더 유리했다. 그 다음에 RCEP이 86개 품목이 유리했다. 그리고 같은 게 638개 정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말레이시아가 관세가 낮은 국가예요. 그래서 MFN 관세라고 최애국 관세에 대해 적용을 해도 7,203개 정도 뭐 무난하게 수출을 하실 수 있었는데, 그래서 품목만 따지면 AKFT가 유리하기 때문에 일단은 AKFTA 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보시고 맞으면 AKFT로 가시고 아니면 RCEP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걸 다 아시더라도 현지 인증을 아셔야지 네, 수출 통관, 수입 통관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상세하게 좀 알아내봤고요. 사실 이 정도 정보는 아마 다들 아시고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서 이제 HS 코드만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관세청은 이거는 확실한 정보예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관세청은 신입사원 연수로 저기 한국 관세청으로 파견까지 가시거든요. 그래서 CO, 그러니까 원산지 증명서가 한국에서 나오면은 아직까지는 그 인정을 해주세요. 6단위, HS 코드 6단위까지 인정을 해주시고 10단위는 나라별로 다르니까 여기에서 본인들 유리한 관세로 좀 적용을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인증 수출자시고 FTA 인증 수출자시고 FTA 그 CO 발급이 가능하다 하시면 웬만하면은 그 HS 코드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CO를 발급해 가시는 게 조금 유리하십니다. 다음은 네, 뭐 HS 코드를 확인하고 원산지를 판정하고 그 다음에 포괄 확인서를 준비하고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 및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 산업부 이 사이트에도 다 있는 정보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자료인데 혹시 진행하시다가 좀 막히는 부분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좀 간단하게 답변 드리고 작성하시는데 좀 도움도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이게 읽기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수출자가 가지고 있는 책임 요건이 있고 수입자가 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이게 실무로 들어가면은 수입자가 마치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수출자에게 뭐 예를 들어서 맨 위에 시림 등록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다 작성을 해달라. 그러니까 등록은 자기네들이 하더라도 작성을 다 해달라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 정도 한번 보시고 내가 알기로는 그 수입 저기 전자제품은 시림 등록은 수입자가 하는 건데 왜 수출자한테 지금 이 서류를 지금 요청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도 무방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바로 말씀하시기 좀 걸리신다면 저희한테 잠깐 전화를 하시든 아니면 메일을 보내셔서 이렇게 보내도 되는지 혹시 좀 위험 사항이 없는지 지금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여쭤봐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되게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1차 확인은 쿠알라룸푸르 FTA 활용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었고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말레이시아는 특이하게 관세사 제도가 없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통관회사가 관세사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본인들이 주로 수입하는 제품이 아니면 처음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인증을 잘 몰라요. 아까 할랄 인증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사는 굉장히 한국에서 오래된 수입사였고 식품 관련돼서는 이제 그 할랄 인증으로 수입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할랄 인증으로 수입을 하시는 분들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경우인데 실수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레이시아 수입 규정은 특히 최초에 이런 걸 알아보실 때 기본적인 자료 조사나 아니면은 바이어에서 컨택이 왔을 때 저희한테 한번 이 규정에 대해서 먼저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지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여기 제 구용률 컨설턴트라가 돼 있는데 구용률 대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메일로 연락 주시거나 이 행사 끝나고 저한테 또 따로 문의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성실하고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